ERP 정보관리사 물류이론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주 대안의 부서별 RPA 도입 사례이다. 적용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RPA라는 건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게 RPA예요.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이력서 PDF에서 이름, 학력, 자격증을 자동 추출 후 ERP 인사 모듈에 등록. 회계 부문 영수증 이미지에서 금액, 날짜, 거래처를 자동 인식해 경비 정표로 변환. 생산 부분 설비 점검표 이미지에서 수치값을 자동 추출해 ERP 설비 관리 모듈에 반영. 물류 부문 고객이 메일이나 채팅으로 보낸 배송지 변경 요청을 NLP로 인식하여 ERP 배송 정보 자동 수정. 자, NLP라는 건요,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뭐냐면 이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게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보기 볼게요. 1번 인지 자동화. 자, 인지 자동화는요.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자동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기에는 스스로 학습하는 게 아니죠. 2번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 자, 얘는 정형화된 데이터 기반 자료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거나 또는 단순 업무 처리 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DF나 이미지나 또는 뭐 메일이나 채팅은 비정형화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형화됐다는 건 뭔가 행과 열 구조로 된 데이터인데 그게 아니라 자, 비정형 데이터에서 뭔가 추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이제 이미지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보기랑 비슷한 게 3번에 대한 거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시고요. 4번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분산 및 공유하는 분산 원장 나왔는데요. 자, 얘는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제품 공정 생산 설비와 공장에 대한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 통합 시스템이며 제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 및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2번 사이버 물리 시스템, 3번 전사적 자원 관리, 4번 고장 진단 및 예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답은 2번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을 합니다. 3번의 ERP는 다들 아시고 4번 고장 진단 예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고장을 예측을 해서 유지 보수에 최적화하는 겁니다. (3번)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기 바로 보면은 1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1번이 틀렸죠.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포함해서 분석을 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규범의 5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인공지능은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된다. 맞고요. 2번 인공지능은 인류 공동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맞고요. 3번 인공지능이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데이터 권리 또는 개인 정보를 감소시켜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인간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속이는 자율적 힘을 인공지능이 절대로 부여하지 않는다. 얘도 맞죠. 5번 지수평가법을 이용하여 예측 판매량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제 판매량과 예측 판매량이 보기와 같을 때 8월 대비 9월 예측 판매량의 변화로 오른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8월 달 것도 구해야 되고 9월 달 것도 구해야겠죠. 그래서 식은 전월 예측량의 전월 이제 실제에서 전월 예측량을 뺀 다음에 이제 지수를 곱하면은 이제 예측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8월 달 예측은, 자, 7월 달에 예측 판매량이 450이죠. 여기에 실제 판매된 게 400. 그 다음에 예측이 450 곱하기 지수 0.4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수평가법을 이용하여 예측 판매량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제 판매량과 예측 판매량이 보기와 같을 때 8월 대비 9월 예측 판매량의 변화로 오른 것은, 자, 우리 8월 때 것도 구해야 되고 9월 때 것도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지수평가법은요, 전월 예측량의 전월 실제에서 전월 예측량, 이제 오차에다가 이제 지수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측량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8월에 예측량을 한번 봅시다. 자, 7월 달, 8월 달에 전달이 7월이죠. 7월에 예측 판매량이 450대. 그 다음에 전월 달 실제 판매된 게 400. 그 다음에 450을 뺀 다음에 지수 0.4를 계산하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50에 0.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8월 달은 43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에 예측량 볼게요. 그러면 9월의 전달이 8월이죠. 그럼 8월의 예측량이 430이죠. 여기에 8월 달에 실제 판매된 게 500이죠. 그래서 430 빼주시고 0.4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70개죠. 70개에서 0.4를 곱하면 28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58이 나오네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28개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28개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판매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구분할 때 보기의 내용에서 장기 판매 계획 요소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우리 장기 판매 계획은 뭔가 좀 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업, 품질 개선은 중기, 그 다음에 신시장 개척, 이건 좀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장기.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도 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경로 강화는 장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매 할당은 중기입니다. 그래서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판매 경로 강화는 장기 계획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제품 A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한다. 보기 예측 자료를 이용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오른 것은?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얘는 매출 단가에 단위당 변동비를 빼고요. 여기에 이제 고정비를 올려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27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단위당 변동비가 450, 제품 단위당 판매가가 600.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계산기 틀어서 봅시다. 270만 원 나누기 600에서 450 빼면 150이죠? 150을 나눠주시면 18,000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8,000개 곱하기 판매 단가 600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8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외적 요인 중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은 몇 % 변화하는가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의 내용을 포함하는 요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가격 탄력성이죠. 그래서 1번 경쟁 환경, 2번 고객 수요, 3번 유통 채널, 4번 원가가 있는데요. 답은 고객 수요와 관련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보기에서 나타나는 가격 유지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 KPC는 제품 A의 가격 유지를 위해 도매업체와 계약 시 일정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해당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라고 나왔네요. 자, 1번 리베이트 전략으로 관습에 따라 리베이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요거 지금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리베이트 전략 맞고요. 관습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 리베이트 전략으로 도매업체에 판매 전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2번은 이제 리베이트까지 맞았지만 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요. 3번, 4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보기에 나타난 대금 회수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 KPC는 최근 매출채권 회전율이 저조하여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과 외상매출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회계팀은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잔액 및 거래처별 매출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관리 방법에 해당한다. 여기 보면은 지금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했죠. 그래서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게 상관이 없죠. 회수율이라면 모를까? 2번. 자,
대금 미 회수 사유를 분석하여 반품. 자, 10번 보기에 나타난 대금 회수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 KBC는 최근 매출채권 회수율이 저조하여 거래처별 외산매출금 잔액과 외산매출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회계팀은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잔액 및 거래처별 매출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1번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관리 방법에 해당한다. 원인이 뭐였죠? 첫 번째 줄에 매출채권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대금 미회수 사유를 분석하여 반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여기 반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선결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회수율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지금 대금 회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서죠. 그래서 얘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외산매출금 잔액과 거래처별 내역을 확인하여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4번이 가장 어울리죠. 2번 제품 공정 생산 설비와 공장에 대한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 통합 시스템이며 제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 및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2번 사이버 물리 시스템, 3번 전사적 자원 관리, 4번 고장 진단 및 예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답은 2번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을 합니다. 3번의 ERP는 다들 아시고 4번 고장 진단 예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고장을 예측을 해서 유지 보수에 최적화하는 겁니다. 3번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기 바로 보면은 1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1번이 틀렸죠.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포함해서 분석을 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규범의 5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인공지능은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된다. 맞고요. 2번 인공지능은 인류 공동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맞고요. 3번 인공지능이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데이터 권리 또는 개인 정보를 감소시켜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인간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속이는 자율적 힘을 인공지능이 절대로 부여하지 않는다. 얘도 맞죠. 자, 5번 지수평화법을 이용하여 예측 판매량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제 판매량과 예측 판매량이 보기와 같을 때 8월 대비 9월 예측 판매량의 변화로 오른 것은? 자, 우리 8월 때 것도 구해야 되고 9월 때 것도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지수평화법은요. 전월 예측량의
전월 실제에서 전월 예측량. 이제 오차에다가 이제 지수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측량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8월에 예측량을 한번 봅시다. 자, 7월달, 8월달에 전달이 7월이죠. 7월에 예측 판매량이 450대. 그 다음에 전월달 실제 판매된 게 400. 그 다음에 450을 뺀 다음에 지수 0.4를 계산하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50에 0.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8월달은 43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에 예측량 볼게요. 그러면 9월의 전달이 8월이죠. 그럼 8월의 예측량이 430이죠. 여기에 8월달에 실제 판매된 게 500이죠. 그래서 430 빼주시고 0.4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70개죠. 70개에서 0.4를 곱하면 28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58이 나오네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28개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28개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판매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구분할 때 보기의 내용에서 장기 판매 계획 요소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우리 장기 판매 계획은 뭔가 좀 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업, 품질 개선은 중기, 그 다음에 신시장 개척, 이건 좀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장기.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도 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경로 강화는 장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매 할당은 중기입니다. 그래서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판매 경로 강화는 장기 계획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제품 A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한다. 보기 예측 자료를 이용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오른 것은?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얘는 매출 단가에 단위당 변동비를 빼고요. 여기에 이제 고정비를 올려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27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단위당 변동비가 450, 제품 단위당 판매가가 600.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계산기 틀어서 봅시다. 270만 원 나누기 600에서 450 빼면 150이죠. 150을 나눠주시면 18,000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8,000개 곱하기 판매 단가 600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8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외적 요인 중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은 몇 % 변화하는가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의 내용을 포함하는 요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가격 탄력성이죠. 그래서 1번 경쟁 환경, 2번 고객 수요, 3번 유통 채널, 4번 원가가 있는데요. 답은 고객 수요와 관련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보기에서 나타나는 가격 유지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 KPC는 제품 A의 가격 유지를 위해 도매업체와 계약 시 일정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해당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라고 나왔네요. 1번 리베이트 전략으로 관습에 따라 리베이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요거 지금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리베이트 전략 맞고요. 관습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 리베이트 전략으로 도매업체에 판매 전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2번은 이제 리베이트까지 맞았지만 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요. 3번, 4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기에 나타난 대금 회수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 KPC는 최근 매출채권 회수율이 저조하여 거래처별 외산매출금 잔액과 외산매출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회계팀은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잔액 및 거래처별 매출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1번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관리 방법에 해당한다. 원인이 뭐였죠? 첫 번째 줄에 매출채권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대금 미회수 사유를 분석하여 반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여기 반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선결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회수율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지금 대금 회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서죠. 그래서 얘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외산매출금 잔액과 거래처별 내역을 확인하여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4번이 가장 어울리죠.